많은 분들이 내가 좀 뭔가를 자주 잊어버린다, 깜빡깜빡한다, 혹은 뭐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린다, 주의력이 좀 요즘 떨어진 것 같다, 업무에 집중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나도 이건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명상의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. 우리 오늘은 한 번 정도는 혹시 나도 이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해 보셨을 법한 ADHD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이 ADHD,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요,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뭔가를 자주 잊어버린다, 깜빡깜빡한다, 혹은 뭐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린다, 혹은 주의력이 좀 요즘 떨어진 것 같다, 업무에 집중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나도 이건 것 같아 라고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.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. 저도 항상 남편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핸드폰 어디 있지? 일만큼 물건도 좀 자주 깜빡깜빡 잃어버리고, 그다음에 마음도 되게 분주한 편이에요. 그래서 요즘 최근 많은 현대인들이 도파민 우리 중독 같이 얘기하기는 하는데 현대인들의 어떤 병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,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지 이 질환 자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놨습니다. 이 댓글에서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. 이 ADHD는요, 다른 정신질환과는 다르게 굉장히 재미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뭐냐면 이거를 질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정신의학과 전문의들과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이걸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다들 조금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고 성향이기 때문이에요.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ADHD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증상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관심 있는 걸 하려고 하고요.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력이 깊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하나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천재다 우리가, 그쵸? 약간 머리가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, 어떤 거에 집중력 되게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ADHD의 어떤 증상들에 되게 많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ADHD를 우리가 그러면 과연 꼭 치료의 목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? 이것도 정답이 있기보다는 이게 나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을 주느냐,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이 ADHD나 ADD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, 그리고 내가 이것과 동반되는 게 또 우울증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 증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, 약속 시간에 계속 지각을 한다거나 내 일상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쉬워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러분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전문가분들을 찾아가 보시는 걸 권하고요.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닌 경우, 되게 애매하네. 이게 내 삶에 어떤 굉장히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정신없이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. 딱 지금 제가 보니까 마보 테스트를 저도 해봤더니 중등 정도가 나왔거든요. 딱 이 정도에 약간 나 너무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, 이 정도이신 경우에는 마음챙김 명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 ADHD나 ADD 같은 경우에 흔히 많이 하는 치료가 첫 번째가 약물 치료고 두 번째가 이제 인지 치료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것부터 시작하거든요. 실제로 내 스케줄러에 할 일을 좀 적어 놓는다거나, 혹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곳에 물건을 두도록 이제 훈련을 한다거나, 이런 것들도 치료 방법의 일환이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 마음챙김 명상은 어떻게 ADHD나 ADD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하는 훈련이 뭡니까? 바로 호흡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훈련이죠. 이 호흡 명상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, 호흡 명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호흡의 감각이라는 이 대상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의를 이 하나의 대상으로 가져오는 훈련이 호흡 명상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
우리의 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그 주의 집중의 대상에 있지 않을 때, 벗어나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. 자, 이게 바로 메타인지,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알아차리다, 혹은 내 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라는 건데요.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내 지금 주의가 산만하구나. 내 지금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주의가 딴 데로 벗어나 있구나. 내가 이 사람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네? 를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지금 이 순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보실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, 마음 챙김 명상이 이 성인 ADHD나 ADD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의 스트레스 레벨이 높았을 때,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. 어떤 압박감이 있을 때, 스트레스 레벨이 높았을 때 더 허둥지둥 되거든요. 시험이 내일이면 여러분 꼭 그렇게 책상을 치우고, 그쵸? 막 안 했던 일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. 예, 옷 정리를 하고 막 방 정리를 하고.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 레벨이 높았을 때 그것을 다룰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,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딴 일로 내 마음이 새어나가는 거잖아요. 이럴 때 마음 챙김 명상이 또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일단 앉아서 호흡 명상을 아까처럼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마음이 안정화되고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은 ADHD를 치료한다기보다는 분명히 도와드릴 거예요. 어떻게? 증상을 낮추는 것을.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, 이게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, 난 이것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빼고는 나 너무 덤벙대요, 깜빡깜빡대요, 나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, 이런 건 정상이라는 거.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, 네,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럼 우리는 다음 마보에서 뵙겠습니다.